자,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 솔루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하고 새 프로젝트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 폼 앱으로 만들 거고요. 헬로 C샵 04_02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소드. 자, 우선은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버튼을 하나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요, 총 3개를 넣습니다. 여기 하나 넣고, 여기에는 2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라벨 2개 넣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메소드 하면 떠오르는 거, 오버로딩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르면은 걔네 2개 다른 거라고 친다고 썼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거 해볼 겁니다. 그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버튼 1을 더블 클릭하고 저장하고 컨트롤 마이너스 해서 다시 온 다음에 버튼 2를 더블 클릭하면요. 이 폼 1이라는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지금 2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메소드 2개가 추가가 됐고 디자이너.cs에 가보면은 이렇게 방금 추가한 메소드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뭐 요 함수를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벤트를 추가했다.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이 동작을 내가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메소드를 하나 2개 만들 거예요. 메소드를. 그래서 private int power 해서 int num. 그 다음에 private int power int num1 int num2 이렇게. 그래서 return num 곱하기 num. 그때 얘는 return num1 곱하기 num2. 그래서 이거 지금 오버로딩이죠.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다르면 메소드, 그러니까 함수죠. 이름이 똑같아도 서로 다른 기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오버로딩이죠. 그래서 뭐 반환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매개 변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겠지만 일단 우리는 앞에서 내용을 좀 배웠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여기 2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1에서는 int n은 int.parse 그래서 뭐 텍스트 박스 1.text 그 다음에 int 그래서 이제 뭐 라벨 1.text는 power n 해서 .toString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int.tryparse 텍스트박스 2.text는 out into n1 out into n2 이렇게 한 다음에 라벨 2.text는 power n1, n2 해서 요거를 toString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값을 입력해 줘야 돼요. int.parse이기 때문에 요거 시작 프로젝트 이걸로 지정하시고 메소드로 시작 프로젝트는 메소드로 지정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누르면 당연히 이건 에러가 나고 5를 누르면은 5의 제곱, 3의 제곱, 뭐 55의 제곱, 22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버튼 2 같은 경우는 뭐 값을 하나만 입력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값을 제대로 넣으면은 이거 두 개의 곱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너무 큰 값을 넣으면은 오버플로우 현상이 일어나겠죠. 왜냐면은 인트 자체가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곱 결과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잘못 나오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롱 타입으로 바꿔야 할 거고요.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인트를 롱으로 하고요. 이거 인트 대신에 롱 넣으시고 반환값을 롱으로 합니다. 롱. 그 다음에 인트.parse가 아니고 롱.parse 하고요. 아, 얘는 인트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인트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반환형이 롱 타입이어야 돼. 롱 타입. 자, 그럼 이제 좀 어지간히 좀 큰 값을 넣어도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 넣으면은 뭐야? 너 왜 이러니? 아마 그러니까 얘를 아마 그 롱 타입으로 바꾸면은 될 거고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은 롱롱으로 가야 돼요. 자, 됐다 이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트 같은 경우는 정수인데 4바이트만 할당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정수고 8바이트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9천조인가? 마이너스 9천조부터 플러스 9천조인가? 하여튼 그 정도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이기 때문에 롱 타입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엄청나게 큰 값을 다 표현하고 싶다. 롱 타입을 넣거나 차라리 문자를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엄청나게 큰 값을 넣으면은 뭐 0,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값이 나오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안 되네. 네, 어지간하게 큰 값은 다 이게 제곱을 해줍니다. 만약에 더 큰 값을 하고 싶다. 유롱 해주면 돼. 유롱. 유롱. unsigned 롱 해가지고 이거를 uint로 해야 되나? unsigned int에서 아예 그냥 그 음수가 나오지 않게끔 뭐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라이 안 되네. 어, 여기 여기도 보면 이제 uint라고 해야 되고 얘도 uint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어지간하게 좀 큰 값이 나와도 이렇게 근데 또 너무 크면 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지간하게 큰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곱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여기 인트로 다 커버가 됩니다. 에지간에서는 인트로 다 커버가 돼요. 에지간에서는 다 인트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인트 쓰시면 돼요. 다만 이제 뭐 타입이 뭐 unsigned int, unsigned long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그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이건데 인스턴스 메소드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스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 찍고 바로 만드는 거는 앞에 스태틱이 붙고요. 앞에 스태틱이 붙는 그런 녀석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 랜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우리 자바에서 생성자 만들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생성자 만들 수 있어요. 생성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서 자, 애니멀 만들고요. 애니멀 이렇게 해서 뭐 퍼블릭 해서 뭐 퍼블릭 스트링 네임 뭐 get set 뭐 퍼블릭 into age 이렇게 적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쭉 다 선택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요. 생성이 있어요. 얘들을 이거 두 줄 선택하고 아니면은 빈 공간에도 될걸요? Alt 엔터 치고 생성자 생성 들어가서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와 마찬가지로 생성자가 없으면 빈 생성자, 그러니까 public animal 이런 게 자동으로 있다. 근데 생성자를 어, 명시적으로 추가하면 이런 빈 생성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빈 생성자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성자를 새로 추가한 상태에서 빈 생성자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성자나 메소드에 대해서 오버로딩 적용되고요. 생성자나 메소드에 대해서 오버로딩이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뭐야 상속도 적용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가서 자 이거 한번 상속 받아볼게요. 개.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도구에서 애니멀 여기 빨간 줄이 꺼지는데 Alt 엔터 친 다음에 생성자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베이스가 자바의 슈퍼고요. 조상 클래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조상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뭐 public string, 뭐 hair color, get set. 그래서 뭐 public dog, 뭐 string name, int age, string, 뭐 hair color 이렇게 적어서 뭐 this 점 name은 뭐 name, 뭐 this 점 age는 age, this 점뭐 hair color는 hair color. string 요거에 인수가 없다고.
name이랑 age.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생성자를 그대로 불러오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애니멀의 필수 매개 변수 name에 해당하는 인수가 없다는데, 얘 아니야? 왜 없다고 하지? 모르겠다. 자, 이럴 때는 Alt 엔터 눌러서 생성자 생성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CS7036. 아, 어, 애니멀의 네임에 해당하는 게 없다. 이게 지금 애니멀 파트의 문제 같은데, 왜 애니멀 파트가 왜 문제가 되지? 어, 뭐, 스트링. 음, 예, 미안합니다. 여기 끝에 베이스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니멀에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만들면은, 이거 베이스 모시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 있는 거를 호출한다는 의미에서 얘를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C샵이랑은 다르네요. 네, 요거는 조금 C샵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랑 나이만 지정할 수도 있고 걔를 만들 때 이름, 나이, 헤어 컬러까지 다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걔니까 그 걔 고유의 기능도 있겠죠. 뭐 퍼블릭, void, 뭐 bark 해서 뭐 mbox 탭탭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cw 탭탭 해도 되고 뭐 this.name, 뭐 this.age, 뭐 this.hair 이렇게 개를 만들어서 그 개를 짖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폼 눌러서 개를 한 마리 만들어 볼게요. 버튼 하나 누르고 여기 텍스트 박스 3개 넣고 버튼 3를 누릅니다. 그래서 도그 D1은 new 도그. 그래서 그 개 뭐 이름, 뭐 풍돌이, 뭐 30살은 좀 심했죠. 10살, 풍산개. 였고 애니멀 A는 new 도그, 털털이, 뭐 5살, 삽살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도상 클래스 적고 오른쪽에 자손 클래스 적는 거 이거 뭐라 그런다고 했죠? 다형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폴리모르피즘. 기억나요?
여기 왼쪽에 조상 클래스 적고 오른쪽에 그 자손 클래스 적거나 왼쪽에 인터페이스 적고 오른쪽에 그 클래스 적었던 거. 우리 MVC 패턴 할 때도 했잖아요. 기억나요? JSP 때 했던 거.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D1 점, 예. 어? 아, 맞네요. 예, 아, 근데 뭐 삽살개 색깔, 예, 뭐. 아, 아, 쪽팔려. 자, 여기 얘 같은 경우는 형변환을 해줘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변환 해주는 방법은 이거는 뭐 따라 적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as 키워드 이용하는 거고요. 2번은 is랑 as 병행하는 방법이고요. 뭐 3번은 그냥 괄호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은 여기 as 키워드는 뭐 도구, 뭐 템프는 a, as 도구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if a is 도구 체크한 다음에 뭐 템프는 a as 도구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괄호해도 됩니다. 그냥 괄호요. 도구에서 템프에서 아, 템프가 아니지. 그러니까 템프는 애니멀 도구 그래서 a 이렇게 해서 괄호로 감싸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변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as 도구 했을 때 만약에 애니멀 C 해서 new cat 했어요. 그런데 C, as, 도구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널 값을 반환합니다. 형변화 실패하기 때문에 널 값을 반환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뭐 템포는 뭐 A, as, 도구, 널 해서 널 값이면은 널 값을 넣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A, as, 도구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널 값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as 타입으로 널 여부 체크한 뒤 변환. 그래서 형을 변환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형성이기 때문에 뭐 애니멀 리스트나 애니멀 배열에 도그, 펫 등의 애니멀 상속받은 클래스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뭔 소린지 모르시겠는 분은 자바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도그, 마이 도그는 뭐 뉴 도그에서 뭐 텍스트 박스 1점 텍스트 인트 점 parse 텍스트 박스 2점 텍스트 인트 텍스트 박스 3점 텍스트 그래서 my dog 점 bark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 세 마리 볼게요. 텍스트 박스 1, 2, 3이니까 4, 5, 6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 4, 5, 6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 네임 값을 이렇게 이제 그 숫자로 두지 않고요. 뭐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임, 그 다음에 갑자기 렉이 걸렸네요. 그래서 뭐 네임, 그 다음에 이제 뭐 ag, 그 다음에
뭐 이제 컬러 이런 식으로 적어서 하게 되면은 뭐 꼬일 일은 없죠. 그래서 뭐 언더바 네임, 뭐 언더바 age, 그다음에 언더바 컬러. 자, 이렇게 적어서 내가 원하는 동물이랑 내가 이무이로 적은 동물들 쭉쭉쭉 다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뭉치, 뭐 5살, 검은색 해서 버튼, 그래서 뭐 빨간색, 흰색 그렇게 나오고 여기 뭐 자세히 보면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에러가 나오거든요. 버튼 3에서 에러가 났대요. 이거 에러를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데 열어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살펴보고 76번째 줄을 보면 되겠죠. 아, 내가 지금 76번째 뭔가 잘못했구나. 마이 도그 부분이네. 그래서 이게 name, age, 헤어 컬러인데 여기 두 번째 매개 변수 텍스트 박스 언더바 age 점 텍스트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보면 되겠죠. 텍스트 박스 언더바 name, 텍스트 박스 언더바 age, 텍스트 박스 언더바 컬러. 내가 보기에는 뭘 잘못했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네. 뭐야, 아까 왜 안 된 거예요? 저장은 안 했나?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뭉치 5살 검은색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흰색, 검은색 나오고 그 콘솔 창에는 얘들 이름이랑 나이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 설정을 안 해서 그렇지 콘솔 창 하면은 그것도 다 보여요. 여기 콘솔 애플리케이션 가서 그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 루이 2세 뭐 은색 하면은 이렇게 뭐 풍돌이 뭐 털털이 루이 얘들 정보도 이렇게 콘솔 창에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 뿌릴지 메시지 박스로 뿌릴지 라벨로 뿌릴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어? 아, 아, 예. 제가 요거 이름을 바꾸고 나서 제대로 저장을 안 해서 그게 조금 꼬였네요. 네, 꼬였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for each문에 이어서 이것도 좀 C샵에만 있는 고유 기능인데 C샵에는 메소드에 out이랑 ref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참조 개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C의 포인터랑 좀 유사한 개념인데 C의 포인터는 아니고요. 포인터랑 유사한데 포인터는 주소를 참고하지만 이거는 주소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값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빨라요. out이랑 ref라는 키워드 보여드릴게요. 여기 솔루션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갑니다. 윈도우즈 포맷 더블 클릭하고 그래서 뭐 헬로 C샵 04 언더바 03 해서 ref out ref랑 out이라는 키워드를 보여드릴게요. 만들고 요거 그 하고 그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박스 2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버튼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라벨을 한 2개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라벨을 이렇게 2개 넣고 그래서 이제 수압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그 변수 2개의 값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C 언어의 그 포인터랑 유사한 개념을 쓸 거예요. ref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C++에 있는 참조자 개념이고 자바에서는 참조자 개념만 있고 참조자 문법이 없는데 여기 C샵에는 그런 정수나 그런 실수 혹은 문자열이나 문자에 대해서 그 참조 키워드를 써가지고 참조자처럼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1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void swap한 다음에 ref int a ref int b 해봐요. 그 다음에 int 템프에 a 넣고 a에다가 템프를 넣고 뭔 소리야. a에다 b를 넣고 b에다가 템프를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자, int a에다가 int.parse에서 여기 텍스트 박스 1에 값을 넣고 자, b에다가는 텍스트 박스 2의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 1에다가 출력을 해요. a는 이렇게 달러 해서 a는 a, b는 b 출력하고 그 다음에 수합해서 REFA, REFB 하고요. 라벨 2에다가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수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제 3이랑 5를 넣었어요. 그럼 A는 3, B는 5인데 이게 A는 5, B는 3으로 거꾸로 바뀝니다. 이 REF라는 키워드는 포인터는 아니고요. 포인터는 아니고 그 A라는 변수의 값이랑 그 변수의 위치까지 같이 참조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포인터가 아닙니다. 이거 찍어보시면요. 이거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터 아니에요. 여기 A랑 B 값을 메시지 박스로 출력해서 보시면요. 포인터 아닙니다. 처음에 3이랑 5가 들어가면은 3, 5 그대로 찍어요. 근데 얘네 두 개 바꾸고 나서 5, 3을 찍고 그게 실제로도 반영이 된 거예요. A랑 B에도. 그래서 뭐 3, 5 해가지고 누르면은 A3에 B5고 그게 A5에 B3으로 바뀌고 이렇게 밑에 코드도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샵에서 수압 함수 어떻게 구현하냐면 저 R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C++의 참조자 문법이랑 똑같고 그 참조자는 포인터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포인터 같은 경우는 그 포인터 자체가 주소를 가리키지만 얘는 주소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출력하라 그러면 값을 가리키지만 그 메소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값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REF를 붙이게 되면은 그 변수의 위치를 참조하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REF가 없다. 자, REF를 없애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REF 없는 것만 만들어 볼게요. REF 없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EF 없는 수압을 호출하게 되면요. before after 값이 안 바뀝니다. 내가 이제 3이랑 5를 넣었어요. 자, 3이랑 5를 넣고 돌리게 되면은 A3, B5, A3, B5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는 값이 바뀌었지만 그 함수가 끝나고 나서 여기는 안에 있는 AB는 사라지고 메인에 있는 AB는 이 함수 안에 있는 AB랑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메인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 REF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수압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바깥에 있는 녀석의 값이 실제로 바뀝니다. 포인터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값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하나랑 텍스트 박스 하나랑 라벨 하나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버튼 2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하나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private void increase int num, out int a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a라는 값 있죠? 이 a라는 값에다가 뭔가 값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out은 ref랑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기능인데 ref는 읽기만 할 수도 있고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out은요 반드시 대입을 해서 값을 바꿔야 돼요. 이걸 잘 활용하면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ef랑 out이랑 기능은 똑같은데 이 out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대입문으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면 에러 나요. 에러 납니다. 이거 함수 자체가 에러가 나요. 그래서 값을 뭐 이렇게 꼭 넘값이 아니더라도 이 a 자체에 무조건 내가 대입문으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런 매개 변수 없더라도 무조건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무조건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out은 무조건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 바깥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바깥에 뭐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5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매개 변수에 10이 있다? 그럼 a 값은 그냥 10인 거예요. a가 무슨 값이 있든 간에. 그래서 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int 넘은 int.parse 뭐 텍스트 박스 3. 텍스트 적고 increase num, 뭐 out int a 이렇게 적고 그래서 라벨 3. 텍스트는 a.toString 그래서 이렇게 out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왜 이래? 아,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그 여기 값을 10을 넣었어요. 그래서 버튼 2를 딱 누르면은 11이 나오죠. 11. 왜냐? 왜 11이 나오냐면 넘값이 10이고 인크리에이저가 10을 넣어서 10을 넣어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한 게 int.tryFalse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뭐 3. 텍스트 뭐 out num 그래서 이 tryFalse 자체가 내가 이제 제대로 이제 숫자로 변환하면은 true 값을 주고 만약에 제대로 숫자 변환을 못하면은 false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트저 parse 같은 경우는 잘 적어야 돼요. 여기에 공백이나 이제 문자 이런 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프로그램이 튕깁니다. 프로그램 죽어요. 하지만 트라이 parse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여기에 그냥 0이 들어갑니다. 이 함수 자체는 false를 리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참조복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수성님 기억나요?
참조복사, 기품복사에서 이제 소병수랑 박준호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은 상대방이 돈 들고 나르고, 한 명은 그냥 각자 따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선 개념, 얘랑 또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 참조복사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뭔가 값을 복사할 때 얕은 복사를 하려면요, 그냥 는을 쓰면 돼요. 그냥 는. 근데 기본 복사하려면은 구조체, 그러니까 스트럭트를 이용하거나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카피는 new list int에서 괄호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속성이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하나하나씩 넣어주거나 아니 뭐 메소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클론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든지 그런 식으로 녹아들여줘야 돼요. 알았나요, 김신영님?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폼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사실은. 어. 이게 생각보다 제가 좀 그 학문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뤄서 그렇지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 이런 것들 다 몰라도 여러분들 간단한 계산기나 그런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이제 자바 내용을 좀 안다는 전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죠. 혹시 선원이 여기까지 배운 거 좀 이해되시나요? 뭔 소리인지? 혹시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설명 제가 다시 해드릴까요? 설명을 듣고 싶진 않아요? 설명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부분인지 짚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뭐라고요?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뭐였죠? 아, 어느 부분 짚지 못한다? 예, 우리 수성님이 아주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아웃이랑 ref 키워드 이용해서 혹시 선원이 요거 ref 키워드는 알겠어요? 우리 그 포인터랑 좀 비슷한 건데.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귀함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재귀함수랑 재귀함수 자체는 뭔지 알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호출하는 거.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재귀함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딕셔너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그 뭐냐 객체 그리고 우리 자바에서 해시맵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딕셔너리. 근데 재귀함수를 짤 때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재귀함수를 짜면요. 그 좀 불필요한 호출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뭐 피보나치 뭐 4다, 5다. 그러면은 이 피보나치 5는 피보나치 뭐 3 더하기 피보나치 4고 그리고 피보나치 4를 또 구하려면은 피보나치 2 더하기 피보나치 3이에요. 자, 지금 딱 봐도 겹치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딕셔너리를 통해서 키 밸류로 이제 해가지고 키 밸류를 해서 만약에 이제 그 뭐 해당하는 결과가 있으면은 딕셔너리에 넣어주고 없으면 넣어주고 있으면은 그냥 그 값 리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1일 때는 뭐 값이 뭐 1이다. 뭐 그 뭐냐 그 1일 때는 0이겠죠 아마도. 그리고 뭐 2일 때는 뭐 하여튼 있겠죠. 하여튼 그 n 값에 따라서 키 밸류 해주는 거를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피보나치 수열을 일일이 하기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딕셔너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스트링으로 써도 돼요. 어? 네, 맵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딕셔너리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 가서 헬로 C샵 공사 언더바 딕셔너리. 이거 딕셔너리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썼는데 일단은 그 제 선임이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C샵에서 일한 분이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분이 딕셔너리 많이 쓰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현업에서 안 쓰지 않나요? 이랬더니 아닌데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군요 했죠. 왜냐면 제가 별로 안 썼어가지고 버튼 하나에 텍스트 박스 2개 만드시고 라벨 하나 만드시고 방금 만든 딕셔너리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먹은 건지. 자, 버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딕셔너리 하나 만듭니다. 바깥에다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 뭐 스트링, 뭐 스트링 할까요? 그래서 이제 메모, 뉴 스트링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메모에다가 만약에 contain key 해서 이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키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해버리고 뭐 그게 아니면 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메모 해서 텍스트 박스 1.텍스트는 텍스트 박스 2.텍스트 적고 뭐 스트링, 뭐 타이틀 넣고 포이치 스트링 키 해서 메모 키즈 해서 여기다 뭐 타이틀에다가 키를 쭉쭉쭉쭉쭉쭉쭉 집어넣고 그리고 또 요것도 넣을 수 있죠. 그 키도 넣고 메모에 키 요거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이거다 하고 뭐 값은 이거다. 이렇게 넣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뭐 역슬래시 n을 해서 쭉쭉쭉쭉쭉 받아와서 라벨 원점 텍스트에다가 타이틀을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키랑 값이 아무것도 없게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키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이름 뭐 이동준 넣고 이름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전화번호 뭐 010-1111-9999 이렇게 해서 넣고 뭐 이메일 뭐 DJ리 넣고 그래서 이 키값이 또 있으면 겹친다. 그래서 우리 해시맵이랑 완전히 똑같죠. 생긴 거 보시면은. 다만 C샵이랑 자바의 좀 다른 점은요. C샵은 요 배열 연산자 있잖아요. 대괄호. 대괄호를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바 같은 경우는 대괄호 대신에 뭐 캐릭터 앳 이렇게 메소드를 좀 많이 썼는데 C샵은 좀 요런 그 대괄호 연산을 좀 많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딕셔너리 이용해서 그 해시맵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쉬는 시간을 초과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그 초과한 김에 수업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6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소드 파트. 자, 메소드 파트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이 뭐냐면 뭐 상속이랑 다양성 간단하게 설명하고 근데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뭐 8단원 뭐 추상 클래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 잡다보리한 문법들 설명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좀 API 연동이나 이런 것들 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주차 관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는 팀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좀 더 드리든지 아니면 뭐 그 주차 관리를 좀 빨리 끝내서 시간을 더 드리든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무슨 프로젝트 할지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 또 진행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 뭐 할 거냐면 C샵에는요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도구 상자에 가서
타이머 가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 타이머가 뜨는데 이거는 백그라운드에서 뜨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얘는 눈에 보이는 애가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머를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이네이블, 인터벌이 있는데요. 이네이블은 글자 그대로 동작할지 말지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벌은 미리세크, 미리세크 단위입니다. 즉 1000ms는 1초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뭐 라벨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라벨 하나, 라벨 2 갖다 놓고 여기 타이머 2를 타이머 1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1초에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시간이죠. 그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스트링 my time 해서 date time 점 now 점 to string 해서 yyy년 대문자 mm월 그 다음에 뭐 dd1 hhc mm분 그 다음에 ss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벨 2의 텍스트에다가 my time을 넣으면은 이게 1초에 한 번씩 동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23년 7월 5일 3시 5분 36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3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싫으면요. 이거를 h를 대문자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24시간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시 50분 47초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뭐 실시간을 보고 싶거나 어떤 그 시간 타이머, 뭐 시간, 그 어떤 게임을 하는데 시간 제한을 걸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타이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요 타이머 여기 도구 상자에서 타이머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시고 그 녀석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래서 이제 메소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설정 두 개. 요거 동작이랑 이네이블 지정하시고 그래서 얼마에 한 번씩 동작할지 그 다음에 동작을 할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뭐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멈추고 뭐 그 다음 누르면은 또 실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튼 2를 누르면 뭐 타이머 1점 enable 값을 false로 두고 버튼 3를 누르면 타이머를 enable을 true라고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시간이 계속 가다가 누르면 안 가요. 그러다가 버튼 3를 누르면은 시간이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멈추고 누르면 또 시간이 가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이나 그런 서비스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그 메소드 파트에서 뭐 오버로딩이나 뭐 상속 이런 거 아니까 넘어가고 뭐 형변 안 하는 거, 그 as랑 is 키워드가 있다는 거, 자바랑은 좀 달라요. 자바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괄호로 하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is 대신에 instance of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근데 C샵에서는 is랑 as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트라이팔스라는 조금 독특한 문법이 있죠. 여기에 out이랑 ref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녀석의 정체는 그 C의 포인터랑 유사한 건데, 포인터는 주소값 자체를 갖고 오는 거라면, 얘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갖고 와요. 대신에 ref가 붙게 되면은 그 변수의 위치도 같이 참조해 주기 때문에 이 ref가 붙은 거를 함수 안에서 값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 바깥에서도 값이 바뀐다. C의 포인터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웃 같은 경우에는 ref랑 똑같긴 한데 반드시 대인문을 통해서 값을 넣는 작업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좀 여러분이 짚어야 될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는 거 있어요. 자바의 해시맵이랑 똑같은 거. 우리 스프링 했었을 때 그거죠. 여기 바깥에다가 메모라는 거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키가 있으면은 알람 띄우고, 해당하는 키가 없으면은 추가하고. 그래서 이게 그 해시맵의 풋 있죠, 풋 여러분. 그 get이랑 풋 대신에 요 배열 연산으로 그거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get인 거고, 요게 풋인 거죠. get이랑 풋. 그거를 대신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요 윈도우 폼에 요 타이머 말고도 여기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컬러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에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타이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초마다 한 번씩 실행할 수 있고 그거 자체를 끄거나 다시 실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하고 싶은 말 있거나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나요? 예, 그 내용과 충분한 내용인데 네. 우리가 들었을 때 네. 그 문제 여기에 운영되고 있어요. 네? 우선 순위를 네. 나를 최고로 주고 싶다. 네. 세 번째 주고 싶다. 네. 타이머 자체에 대해서. 네. 이가 있어요. 네. 우선 순위가 어디니 뭐냐 이게 정확히잖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작업 관리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딨지? 모르겠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타이머에게 C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타이머에서 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DLL로 가져와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샵 뭐 타이머 왜냐면 C샵도요 타이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타이머 자체가 그 스레드라서 그 UI를 건드려도 되는 타이머가 있고 UI를 건드리면 안 되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타이머 객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싱글 스레드 타이머도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타이머를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건데 제가 좀 힘들었던 게 결론적으로 저도 해결은 못한 건데 어 제가 오히려 정훈근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게 데이터가 20만 건짜리거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차트를 처리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차트를 띄우는 부분만 좀 스레드에다가 넘겨서 이 부분만 좀 버벅거리고 나머지는 좀 버튼을 조작하고 싶어요 나는. 근데 이걸 딱 누르는 순간 DB를 읽어드리기 시작하고 그럼 나머지 애들 다 뻗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20만 개 다 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리스트에다 미리 담아가지고도 했는데 그래도 20만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타이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싱글 스레드냐 이거냐에 따라서 또 있고 근데 이게 또 잘못 쓰면 크로스 스레드 이슈가 발생을 해서 UI 건드리면 안 되는 타이머가 UI를 건드려서 튕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주의해 주셔야 되고 타이머 우선순위를 주는 게 뭐 디스패처 타이머라는 걸 쓰면은 뭐 우선순위를 주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다. 네, 뭐 이런 거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도 비슷한 어떤 타이머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제가 했던 거는 하나를 눌렀을 때 하나가 뻗으면 그건 포기했었고, 다만 이제 그 UI를 건드리면 안 되는 스레드가 UI를 건드려서 프로그램 죽는 거는 제가 막을 수가 있었어요. 크로스 스레드 이슈는 막는 방법이 구글링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 이제 제가 문제 낼 테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좀 보내도록 할게요.